살다 보면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과는 코드가 잘 맞아서 오랜 시간 편안함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삐걱거리기만 합니다. 특히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애썼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왜 저 사람은 나랑 이렇게 다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바꾸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하물며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까요? 오늘은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관계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소수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기존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심리도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오는 불확실성보다는 이미 검증된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을 선호하는 것이죠. 친구는 적을수록 좋다는 인식도 늘면서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하고 진짜 내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주기식 관계보다는 내면의 모습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더욱 중요한 고민이 됩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여전히 높아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싸우거나 피하는 것 외에 적절한 경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기대를 버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는 것처럼 말이죠. 물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본성을 바꾸려는 시도는 언제나 큰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오랜 시간 형성된 가치관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배경, 경험, 성격, 심지어 유전적인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사람의 개성과 특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깊이 뿌리내린 것을 단시간에 바꾸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 긍정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이라는 정의 자체가 사실은 내 안에서 시작된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서 나의 이상향이나 기대치를 투영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점이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나의 기대나 고정관념이 투영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상대방이 행동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그 에너지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해보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죠. 나를 알아가고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는 것은 상대방을 탓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입니다. 나의 변화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변화의 목표는 항상 나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변화를 바라기보다
나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경계 설정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포함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만나는 횟수를 조절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심리적 거리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질 때 솔직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는 것은 장기적으로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점이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힘듭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명확한 사실과 나의 감정을 연결하여 전달하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말해요? 대신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서운함을 느낍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 방식은 상대방에게 비난이 아닌 나의 감정을 전달하여 상대방이 좀 더 유연하게 반응할 여지를 줍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해로운 관계는 과감하게 단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관계 축소 및 효율성 중시라는 요즘 트렌드처럼 소수의 핵심 관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계는 선택이고 관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집착을 버리고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마음을 줄이고 나 자신의 감정 상태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계 설정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세 번째, 소통의 방식을 점검하고 진정한 공감을 시도해 보세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든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불편한 행동 뒤에 숨겨진 그들만의 고통이나 두려움, 혹은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난이나 편견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연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관계의 벽을 허무는 작은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오해는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질문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런 감정이 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물론 모든 관계에서 깊은 공감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 다른 존재이기에 완벽한 공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소통이 너무 어렵거나 일방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잠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계속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처럼 인간관계에도 잠시 디톡스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시간은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친절함을 유지하되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마세요. 사소하지만 친절한 행동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먼저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작은 친절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모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작은 친절은 상호 간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배려가 언젠가 나에게 더 큰 배려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거나 집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나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기대하면 실망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우리의 친절은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나의 친절이 나 자신의 평화와 만족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선행은 나 자신을 위한 조용한 수행이자 나의 내면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되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솔직함이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숫자보다 깊이에 있습니다. 과거의 불쾌한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과거는 현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점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충만함과 지혜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픔을 주기도 하죠. 특히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지향적 성향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이는 분명 따뜻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힘들 때는 억지로 밝은 척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슬픔, 분노, 불안 등 어떤 감정이든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이해는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기반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관계에서의 시행착오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현혹하고 교란하고 조작하려 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거나 조종하려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아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심리적 독립은 성인이 되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나간 관계에 미련을 두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고 타인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길입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단단하고 지혜로울 때 비로소 당신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인연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듯이 말이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현명하게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아끼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가 진정한 인연을 부를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지혜로운 방식이 당신의 삶에 평생 이어질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